보통 기술 전문 창업자들은 고도의 이제 숙련된 CEO들과는 차별을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기술 창업자는 그런 전문 CEO에 비해서 두 가지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요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번까지 해서 하드싱에 있었던 그 벤 호로이츠가 겪었던 이제 일화와 그리고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첫 타 때 이야기했었던 나중에 이제 벤 호로이츠와 마크 안드레센 호로이츠라는 굉장히 독특한 VC를 이제 만드는 내용이 있다. 근데 그 내용 되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부제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벤 호로이츠는 옵스웨어를 이제 휴렛 패커드에 매각한 다음에 1년간 이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로 본인은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겪어온 악정 고투들을 이제 되새겨 보면서 창업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창업한 회사에서 CEO로서 본인이 겪어갔던 과정들, 이거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리고 빌 캠벨을 만약에 본인이 못 만났으면 이런 그 중요한 순간을 내가 혼자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VC들 중에서 자기가 그동안 이제 만났던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펌들과 그 VC들 중에서 창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 그리고 이 창업자 출신 CEO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아니면은 좀 배려를 하는 VC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고 끝에 마크 안드레센과 이제 창업 경험을 중시하는 VC를 만들자라는 거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고, 당시 벤처 캐피털 시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이제 미국의 당시의 벤처 캐피털은 800개가 넘는 이제 VC 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봤을 땐 불과 6개 정도의 회사들만이 넘볼 수 없는 격차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원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VC의 그 일관된 업무 행태와 그리고 비밀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땐 좀 폐쇄성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우리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식의 투자를 하겠다, 우리가 선호하는 투자할 만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회사에 투자했고 어떻게 손익이 났다라고 실적을 오픈을 안 하는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비밀주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일과 투자를 하는 VC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없으면 당연히 선두주자한테 돈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선두주자한테 뭐랄까요, 돈이 몰리니까 좋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고,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같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계속 좋은 수익은 선두주자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이제 내자라고 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기술 전문 창업자들에게 자기들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아예 어떻게 보면 회사의 투자 철학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 보통 기술 전문 창업자들은 고도의 이제 숙련된 CEO들과는 차별을 보이는데, 이후에 그런 기술 전문 창업자가 진정한 CEO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게 차별점을 가진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술 창업자는 그런 전문 CEO에 비해서 두 가지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요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경영을 이제 하는 기법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영의 기법의 예로서는 뭐 임원진 관리, 조직 설계, 그리고 특히나 강조하는 이런 세일즈 부서의 설치와 운영, 세팅과 운영 등에 대한 노하우가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가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의 예시로는 그런 고객사나 주요 기업들의 임원들, 그리고 이런 파트너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잠재 파트너사겠죠. 아니면은 이제 언론이나 그런 투자들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영적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려는 일련의 활동들에 있어서 전문 CEO에 비해서 기술 기반 창업자들이 매우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자 CEO가 이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VC가 투자 후에 많이 이제 도와주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그들이 보인
요인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VC들이 밸류업이 중요하다, 나중에 투자한 이후에 밸류업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밸류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린 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그 VC들에게 많은 방향성에 있어서 영감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센 호로이츠를 보게 되면 소수로 구성된 다른 VC 펀들과 다르게 이런 일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HR, 뭐 사업 개발하는 BD 부서, 뭐 그 다음에 PR을 도와주는 부서 등등등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팀과 그리고 투자팀을 서포트하는 이제 백오피스 딱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웬만한 이제 VC 펌들의 조직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밸류업을 위한 조직들을 잔뜩 세팅하다 보니까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현재 500명 이상의 초거대 조직, 거의 일종의 중견 금융사처럼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기술과 그런 기술 기반 창업자들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접속해보면 처음부터 기술 낙관주의자 선언문이라는 게 탁 나와요. 그러면서 기술로서 세계를 혁신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신이 매우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센 호로이츠는 설립이 됐고 2009년에 이제 설립 이후에 마침 또 이제 그 이후에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폰과 더불어서 당연히 A16G는 중요한 투자 실적을 많이 갖추게 되었고 매우 성공을 한 VC 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언뜻 이 포트폴리오사들만 봐도 매우 쟁쟁하고 대단한데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깃허브,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스카이프, 슬랙, 리프트, 코인베이스 등 각 분야의 굉장히 리딩 업체들, 그리고 너무 잘 알려진 이제 빅테크 회사로 거듭나게 된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매우 성공 신화를 썼고요. 지금 굉장히 주요한 VC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A16G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비판이 많이 있긴 합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이 VC의 투자 철학에 대한 논쟁 중에 하나에 있는데요. 이 VC가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밸류업 활동을 하는 게 과연 그 홍보 효과 외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투자한 이후에 포트폴리오사의 밸류를 끌어올리는 게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고 뭐 이렇게 리딩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회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와 그거 다 저기 홍보 활동을 위한 일 아니냐. 사실 투자사가 투자를 잘 해주는 게 우선이지, 밸류업 한다 온갖 이야기 하면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는 못 해주겠다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등의 논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논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 인터뷰나 아니면은 그런 대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과 비판 중에 두 번째로는 지나친 기술 낙관주의와 기술 우선주의로 크립토 버블에 매우 일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암호화폐 발생과 그리고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어쨌든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발자들이 우리가 좀 탈중앙화를 해보자, 그리고 탈중앙화된 거래와 그리고 가치 축적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라는 데서 좀 시작된 부분도 있고, 기술자와 개발자들에게 우선을 하다 보니까 A16G는 그 크립토에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매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문제의식에도 이어져 있는데요. 언더독으로 시작했던 이런 A16G가 이제는 너무 커져버려서 찍으면 대박이다, 여기가 탑독이 돼버려서 그들이 생각했던 문제의식이 결국에는 흐릿해지고, 이제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두주자 VC들과 거의 행태 비슷한 거 아니냐, 결국에 인위적으로 지금 기업가치 올려내고 이거 우리가 큰 회사니까 이 회사와 이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에 좀 빠진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트위터 예전에 창업했던 잭 도시 있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스퀘어도 창업하고 그다음에 이런 크립토 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하면서 웹3 쪽에서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분이 A16G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미 초심 잃은 거대 고래 된 거 아니냐 등등의 이제 논란은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계속 두고 볼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나친 창업자 우선주의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폐해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사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워크를 창업해서 굉장히 모럴 해저드로 많이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사임하게 된 아담 뉴먼이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이제 플로우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에 A16G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놀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번 이렇게 경영 실패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의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일 정도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말 개판을 쳐놓고 나간 사람한테 또 창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한 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기술 우선주의고 창업자 우선주의냐라는 비판에 많이 좀 놓이게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끝까지 흥미있게 지켜보면서 종종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A16G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좀 잠잠했던 이 스타트 업계, 그리고 이 잠잠했던 VC 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또 다른 방향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안드레스 호로이츠, 즉 소위 A16G가 어떻게 생겼고 지금 현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런 벤처 캐피탈 시장도 매우 크고 유수의 벤처 캐피탈들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씩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각자 펌들은 이건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창업자들은 누구고 어디에 투자했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점에서 장점과 비판받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을 봐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